자, 38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에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 자, 이 두 번째 계획이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 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 1번 보시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 또는 군. 그래서 앞 글자 따가지고 특광시군. 자, 이 특광시군을 우리가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거다위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의의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다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그래. 장기 발전 방향, 장기 계획인데 그 장기 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래요. 5년 단위요, 10년 단위, 20년 단위.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거기 뭐 몇 년 단위로 수립 안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 막 헛것을 지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그랬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다. 종합적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뭐 다 포함해갖고 수립하는 총망라하고 수립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죠. 마스터 플랜.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의미를 한번 보면 자, 이거는 관할구역 단위니까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넓은 땅이 있죠. 이 넓은 땅의 토지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려면 일단 서울시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그거부터 봐요. 그걸 지역의 특성이라고 그러죠. 서울시는 저 북한산, 남산, 관악산 산줄기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 이제 흘러갑니다. 중간에 유유하게 한강, 강도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산과 강, 자, 요 지역의 특성에서 우리 서울시는 크게 토지의 공간 구조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획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공간 구조별로 생활권을 설정합니다. 생활권. 자, 요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키워드. 핵심 내용. 생활권을 잡아준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주거 생활권으로요. 요 밑에는 상업 업무 생활권. 옆에는 공업 생활권. 맨날 일만 하는 거 아니니까 위에는 문화체육 생활권. 자, 이제 생활권을 잡아놓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 개발했다. 한 10년, 20년 지났어. 그럼 요 일대는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서 주거 생활에 맞게 개발이 될 거고요. 상업 업무 생활권이니까 여기 뭐 들어오겠어? 상업시설, 업무시설, 회사 빌딩 이런 것들 밀집해갖고는 상업 업무 생활권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업생활권 여기는 뭐 들어오겠어요? 공장 들어오겠죠. 공장들도 갖고 뭐 첨단 산업 이런 것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래요. 자, 이게 우리 서울시의 좀 생활권. 그래서 요 이쪽이 노원 그쪽 있죠. 노원 쪽. 그리고 이쪽은 강남이나 잠실 이쪽이죠. 여기는 예전에는 이제 구로공단 했는데 요새는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해갖고 잘 계획적으로 공단 개발돼 있죠. 그다음 요새 가장 핫한 데가 여기서 문화체육생활권 여기 상암 그쪽에 월드컵 경기장부터 시작해갖고 요새 방송국들 요새 방송국 한번 가봤으면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DMC인가 해갖고 디지털 미디어 센터 해갖고 이쪽으로 문화체육생활권에 맞게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활권을 잡아놓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개발시켜 나가자. 이게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 계획에서 정해준 각종의 이제 정책 생활권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게 되죠. 구체적으로 이제 집행해 나가는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요. 그럼 이 생활권을 일단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요. 주거 생활권은 주거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으로. 주거 지역. 상업 생활권은 상업 지역으로. 공업 생활권은 공업 지역으로. 자, 구체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딱 지정했다. 그러면 이제 효과.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역에 모텔 같은 거 못 짓는 거예요. 내 땅에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못하게 직접적으로 규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하고요. 자, 여기 이제 문화체육생활권이니까 체육관, 뭐 운동장 이런 거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공원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공원. 그럼 공원 같은 시설을 우리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죠. 기반 시설. 근데 기반 시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요. 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면적 얼마, 어디에, 무슨 공원을 언제부터 설치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딱 결정.
그러면 이제 결정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공원을 기반설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무슨 설?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꿔갖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했다고 다음날 읍든 공원이 뚝딱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죠. 이제 결정한 대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을 뭐라 그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줄여갖고 시설 사업 공사하는 거예요. 한 몇 년 공사해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공원이 딱 만들어져 갖고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죠.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애들도 뛰놀고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기본 계획은 요 생활권만 딱 잡아놓고요. 이 생활권을 용도 지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다 그랬죠. 액션 플랜이다 그랬는데 자 기본 계획에 정한 생활권을 그대로 결정해서 집행하니까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침.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딱 두 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기본 계획은 정책만 생활권만 제시하고 그거를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정책 계획, 집행 계획 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좀 전에 광역도시계획은 내용 핵심이 뭐였을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도시를 묶어갖고 기능 분담해 준다 그랬죠. 기능을 잘 분담 나눠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하나의 관할구역이니까 기능 분담하고 자시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의 생활권에 아니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생활권을 설정해서 개발시켜 나간다. 이게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또 봅니다. 가로 2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 기본계획도 역시 비구속적 계획. 정책만 내놓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집행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아무 규제를 가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쟁송의 대상도 안 된다. 마찬가지고요. 그 밑으로 와보시면 가로 3번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다음에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장기 발전 방향. 정책이 포함된대요. 그 박스 1번 지역의 특성. 거기다 밑줄 산과 강. 지역의 특성에서 2번 공간 구조가 획정되면 생활권 또는 생활권을 딱 설정. 그리고 생활권에 맞게 3번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간다. 그게 기본 계획은 핵심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 내용이 되죠. 그러면 그 밑으로 맨 밑으로 와보세요. 수립권자.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원칙 의무적 수립해가지고 거기다가 별표.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장 또는 군수. 악을 졌다면 특광시장 군수가 됩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래요. 그럼 이 기본계획은 의회에서 나오죠.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의 장기발전 방향은 누가 제시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의 발전 방향은 광역시장. 시면은 시장일 거고 군이면 군수.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발전 방향이니까 다른 사람은 수립 못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안 된다. 오직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어로 only.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앞에 only 딱 이렇게 쓰세요. only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근데 옆에 이제 예외. 자, 맨 위에 보시면 예외. 자, 다음에 해당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안 한다가 아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수립 의무가 없다.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박스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1번 딱 번호 매기세요. 그리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거기에 동그라미 2 시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 10만 명 이하 동그라미 3 인시군. 그래서 1, 2, 3 번호 매겼는데요. 이유는 세 개가 다 엔드. 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수도권 아니고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또 인구 10만 명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때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거기다 쓰세요. EX 울릉군 같은 거. 그 울릉군 이거 무슨 도?
울릉도가 아니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울릉도. 경상북도니까 수도권 아니죠. 울릉도 섬이니까 광역시하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 10,000명이에요. 그럼 이런 울릉 군수가 울릉군의 기본 계획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동그라미 2번. 관할구역의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동그라미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일 때, 자 거기서 키워드는 두 개요. 전부 모두. 자 일단 관할구역의 일부 그러면 안 돼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는데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다 들어가 있대요. 둘 다 뭐 하는 계획? 장기발전 봐요. 그럼 이미 관할구역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으로 발전방이 다 제시가 돼 있으면 똑같은 거 두 번 할 필요는 없다.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외 두 가지 생략할 수가 있고요. 자 예외가 아니면은 수립해야 돼요. 수립할 때 가로 3번. 인접 관할구역 포함해갖고 수립. 그걸 연계 수립한다. 연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자, 특광사 운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밑줄 있다. 자 얘도 있다 없다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있어요. 인접 관할구역을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옆에 성남시 관할구역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가 있다. 이게 연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접 관할구역에 전부를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이 지 맘대로 포함해갖고 수립, 이 월권이에요. 월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특광자원수가 인접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 즉 연계 수립하려면 미리 특광자원수하고 협의 동그라미 사전에 협의는 해줘야 돼요.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인접 관할구역에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다 수립할 수 있다. 연계 수립 가능하고요. 그다음으로 4번의 수립 기준. 역시 기본계획도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고요. 자, 국토부 장관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박스에 2번만 봐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 그다음에 포괄적 계략적으로 대강만 정해서 수립합니다. 얘는 뭐 예외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딱 우리 개념 잡으면 기본계획은 정책만 내놓는 거니까 포괄적 계략적 대강만 정해주고 그거를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 포괄적 계략적 수립.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해 나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도 우리 광역도시계획 절차하고 같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특광사 운수 만 수립해요. 그럼 수립하려면 역시 뭐 알아야 되니까 뭐부터 하겠어요? 조사부터. 기본계획도 인구, 경제, 사회문화, 관할구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필수적으로 다 조사해줘야 돼요. 생략할 수 있다? 없어요. 생략도 불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조사할 때 두 개가 들어야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자, 앞글자만 쓸게요. 토제 이 두 개를 포함해갖고 조사해요. 토지적성 평가. 우리 이제 생활권 잡아주기 위해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 땅은 개발할 수 있는 땅, 이 땅은 농사 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이런 토지의 적성도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적성이 있죠. 공부 적성, 뭐 운동 적성. 나는 또 공부 적성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은 공부 적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머리 갖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공부 적성이 아닌가 봐 그렇게 자괴감 갖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토지의 적성도 다 평가. 그 다음에 재취약성 문서. 요새 또 지진 많이 나죠. 산사태 막 산불 막 이런 재해들 많이 발생하니까 재해 취약성에 관한 것도 조사할 때 반드시 포함해라. 토재 포함해갖고 조사하는데요. 자, 요 두 개는 5년 내 쓰면은 또 할 필요는 없다. 생략할 수가 있죠. 이것도 숫자만 띡 아주 그냥 성의 없이 27회 때 기출이죠. 5년 내 쓰면 생략할 수는 있다. 즉 또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긴데요. 조사할 때 토제 포함해갖고 조사. 자, 그리고 역시 의견 듣습니다. 의견 청취. 자, 먼저 주민의 의견 듣게 되죠.